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침대 끝에 한참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거나 화장실 문턱을 넘는 것조차 버거워지셨나요?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게 되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그냥 노화 때문이라고 넘기기보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닙니다. 이름도 생소한 근육 감소증, 즉 사코페니아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최대 30% 가까이가 근육 감소증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 대부분은 본인이 그런 상태인지조차 모르고 지내고 계십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졌나 보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힘이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골절과 입원, 심하면 치매 발병률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부족한 고령자는 감염병에 더 쉽게 걸리고 뼈가 약해지며 면역력까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게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핵심 장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 감소증을 막을 수 있는 음식과 실천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고기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고기도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시니어에게 더 효과적인 단백질 식품들이 따로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흡수율, 소화력, 영양 성분까지 따져보면 고기보다 낫다고 평가되는 식품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흡수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양보다 질 좋은 단백질과 흡수력 높은 식품을 고르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노인복지국과 국내 노화연구소의 권장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최소 1.0에서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하며 하루 총 60에서 80g 이상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로는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커뮤니티나 시니어 포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고기나 생선이 부담됐던 분들이 콩, 두부, 황태 같은 음식으로 식단을 바꾼 뒤 다리 힘이 붙고 지팡이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후기들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 점심엔 콩나물 반찬, 저녁엔 멸치 육수를 활용한 간단한 국을 드셨다는 분들은 2, 3개월 안에 피로감과 균형감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체력이 바뀌고 혼자 외출할 수 있게 되는 건 삶의 질 전체가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충제나 비싼 단백질 파우더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팁입니다. 이제 근육 감소증을 막아주는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위는 단백질 함량만이 아니라 흡수율, 소화 용이성, 경제성, 조리 편의성, 그리고 시니어에게 필요한 추가 영양 성분까지 모두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식품이 실제로 내 몸에 맞는지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위 콩나물. 콩나물 100g에는 약 13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 양에 비해 단백질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은 근육 내 피로물질인 젖산의 축적을 줄여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성분으로 운동선수들의 피로 회복용 보충제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콩나물밥 등 일상 식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도 높습니다. 4위 멸치. 작은 멸치 100g에는 약 32g의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슘 함량도 하루 권장량의 2~3배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 건강을 한꺼번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적합한 식품입니다. 또한 멸치에 들어있는 타우린은 심장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령자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이 짜다고 느껴진다면 멸치 육수를 내어 국이나 찌개에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3위 두부. 두부는 100g당 약 8g의 고품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쉬워 위장이 약한 분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이 있어 중년 이후 특히 여성에게 많은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신장 질환 등으로 고기를 자주 드시기 어려운 분들께는 더욱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구운 두부 등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2위 검은콩. 검은콩은 단백질 함량이 100g당 36g으로 콩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내 염증을 줄이고 근합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한 70대 어르신들의 근감소 속도가 일반인보다 절반 이하였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콩밥, 콩국수, 콩자반, 두유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식단에 손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위 황태.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무려 73g으로 단백질 밀도 면에서 거의 최상위 식품입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9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류신, 이소류신, 발린 등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노년기의 근육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게다가 황태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며 보관도 쉬워 실용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황태국, 황태채 볶음, 황태 무침 등으로 일상 식사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실제로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3끼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에 검은콩 두유 한 잔이면 단백질의 절반 가까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나나나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고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밥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멸치 육수로 끓인 국이나 찌개, 검은콩을 곁들인 현미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70에서 90g 정도의 고품질 단백질을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비싸지 않고 장기간 먹어도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황태는 냉동 보관하면 수개월 보관이 가능하고 검은콩은 불려서 끓이기만 하면 되고 콩나물은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 모든 음식을 완벽하게 챙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몸에 맞는 것부터 한두 가지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단백질 식품은 하루 중 오전이나 이른 점심시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일수록 흡수율이 높고 하루 활동을 위한 에너지로도 더 잘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소화가 어려워 속이 더부룩하거나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듯 단백질도 지속적으로 보충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기 대신 우리 몸에 더 잘 맞는 음식을 찾아 지금부터라도 식탁을 조금씩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